아이들과의 첫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처럼 학년 말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하면 아이들하고의 마무리를 좀 더 의미 있고 따뜻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함께한 1년에 대해서 서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학년말 마무리 활동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쭈쌤과 가필드쌤의 신기쌤 상담소입니다. 선생님, 학년 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기라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바쁘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업무적으로 바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아이들하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학년 초에 어떤 아이들을 만날까? 그리고 우리 학급을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새로운 공동체를 꾸리는 우리 교사들이지만요. 정말 매해 우리 아이들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하기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모두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어야만이 또 내년에 건강하게 또 발돋움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이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 활동들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말 마무리 활동 첫 번째, 한 해 인생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인생 그래프 그리기 활동은요, 서준호 선생님의 책임 마음 흔들기에서 처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성장교실 일기 활동을 하면서 직접 해보았을 때 너무 좋아서 그때 이후로 학년 말에 아이들하고 꼭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로는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좀 인상 깊었던 순간 10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가면 벌써 12월이네. 뭐 하다가 시간이 뚝딱 갔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마치 그렇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해를 그냥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느끼기보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지? 나에게 중요했던 순간, 그리고 올해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무엇이지? 질문을 하고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명료하고 깔끔하게 한 해를 돌아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 가지 순간들 중에서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을 때, 아, 이 순간 나한테 참 많이 기억에 남아있다. 그리고 아직도 반짝하고 남겨있는 순간들, 어떤 순간이 있나요?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라고 질문을 하면요. 아이들이 그냥 올 한해 시간 쑥 간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들도요. 하나하나 이런 일도 있었어? 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을 발견하고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간단하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필드쌤 올 한해 되게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추주쌤과 함께 신규쌤 상담소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좀 어려운 점도 있긴 했지만 정말 매우 의미 있고 저를 정말 성장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훨씬 더 제 삶이 정리되고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거나 슬픈 점은요. 사실 얼마 전에 외할머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거, 찾아뵙지 못했던 게 좀 많이 후회가 되고 되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추추쌤은 올 한해 기억에 남는 일 어떤 것 있으신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신규생 상담소 유튜브를 만든 거. 이게 가장 기억에 남고, 두 번째로는 제가 원래는 기계바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 한해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적응해 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영상 편집 및 각종 도구를 다룰 수 있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올해 기계바보에서 탈출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어요.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건 좀 올 한해 제가 좀 아팠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이 좀 저한테 좀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인상 깊었던 순간, 오래 기억에 남았던 순간 10가지를 적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가끔 학년 말이니까 무조건 좋은 거 써라, 긍정적인 거 써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으나 사실 그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활동의 목적은요, 올 한해 내 삶이 어땠지? 성찰하고 정리하고 잘 보내주고 그리고 다음에는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만 써, 긍정적인 것만 써, 이게 아니라 내 삶을 그냥 자유롭게 돌아보고 하나씩 적어봅시다 라고 안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 인생 그래프 그리기 2단계. 각 순간에 대해서 나의 감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인상 깊었던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을 정리를 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감정을 느꼈었지를 떠올려봐가지고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플러스 점수를 매기고요. 좀 내가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제가 돌이켜보니까 올해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선생님과 역사 노래방 영상을 만든 게 굉장히 좋았어요 라고 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좋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근데 몇 점 만점, 10점 만점 중에서 몇 점 정도로 좋았냐 라고 물어봤더니 한 8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는 그 사건에 대해서 플러스 8점 정도의 감정을 느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친구는요, 굉장히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오해를 해가지고 다퉜던 경험이 있었대요.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좀 그 친구도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점수고 몇 점 정도로 내가 힘들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마이너스 7점 정도였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때 감정을 느끼면서.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필드쌤 아까 좀 인상 깊고 오래 기억이 남았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좀 매겨주시겠어요? 네, 저는 유튜브 채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은요, 플러스 7점 주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저에게는 신나고 되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좀 아쉽거나 슬펐던 일은 이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일.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 7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추쌤은 어떠세요? 저는 유튜브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기계바이브에서 탈출했다. 이건 저한테 플러스 8점을 주고 싶어요. 탈출해서 플러스 8점을 주고 싶고,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아팠던 순간, 그때는 힘들긴 했는데 뭐 막상 지나보니까 그래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힘든 건 아니었어서 마이너스 6점 정도로 매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때 기억을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2단계가 완성이 됐고요. 이어서 한 해 인생 그래프 그리기 3단계는요. 드디어 이제 준비된 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요. A4 용지 이제 가로로 길게 해서요. 반으로 접고 가로축, 세로축을 그리는 거예요. 가로축에는 이제 10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뚜루루루 적어요. 그리고 세로축에다가는 플러스 점수, 마이너스 점수 해가지고 매겨가지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프의 기본 형태 지금 보이시죠? 이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10가지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쭉쭉쭉쭉쭉 하면은 이제 첫 번째
3단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가지 사건을 적자라고 할 때 선생님 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굳이 꼭 10개 채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좀 부담을 줄여서 생각나는 만큼만 적으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3단계가 끝난 거고요. 자, 이제 4단계가 되면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사건을 적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감정 점수까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짜잔!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얘기를 나눌 때 선생님이 먼저 그래프를 읽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랑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하고 개인적인 얘기까지 섞어서 해주면 아이들이 흠뻑 빠져서 얘기를 듣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들도 공개하고 싶다면 같이 얘기를 나누고요. 공개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쓰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해 한 해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고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1년 인생 그래프 그리기 활동 선생님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의미 있는 학년말 마무리 활동 두 번째, 세 번째도 다음 영상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